대한민국이 이번 월드컵에서 탈락했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2002년부터 2026년까지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7번의 감독 교체가 있었습니다. 매번 월드컵 때마다 감독이 바뀌었다는 건데, 감독이 바뀔 때마다 국내 여론도 좀 더 전문성과 해외 축구 스타일에 적합한 외국인 감독이냐, 외국인 감독보다는 우리나라 정서에 맞고 선수 또는 팬과 소통이 잘 되는 국내 감독이냐, 무엇이 맞는 건지 항상 시소게임을 해왔습니다. 사실 매번 대다수의 여론과 민심은 외국인 감독을 선호했죠. 그럼 우리나라 대표팀을 책임졌던 국내외 감독들은 어떠한 철학과 전술을 사용했고 어떤 스타 플레이어들을 배출했는지 히딩크호를 시작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002년 한일 월드컵 네덜란드의 거스 히딩크. 그가 생각한 베스트 11명단 계획은 이랬습니다. 히딩크의 베스트 11은 골키퍼 이훈재 선수를 세웠고 3백에 최진철, 홍명보, 김태형, 그리고 양쪽 사이드 윙백에 이영표, 송종국, 중앙 미드필더에 김남일, 유상철을 두고 공격진에 박지성, 설기현, 황선홍을 배치했죠. 히딩크는 3-4-3 포메이션을 선호했습니다. 3백을 두고 미드필더 2명은 박스2박스로 공격과 수비 양쪽을 뛰어다니며 보좌했습니다. 둘 다 공수 모든 지역을 커버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김남일은 조금 더 수비적으로, 유상철은 좀 더 공격적인 룰이었습니다. 사이드 또한 이영표, 송종국은 위치상 측면 수비수였는데 공격과 수비에 다 참여했습니다. 공격 시엔 사이드 공격으로 올라가고 수비 때는 내려와 측면 수비를 담당했죠. 히딩크호가 팀에게 제일 강조한 것은 거리 유지였습니다. 최전방 공격수 라인과 최후방 수비수 라인의 거리를 30m로 절대적으로 유지하게 했습니다. 모든 포지션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커버하고 한 덩어리 중심으로 개인보다는 하나로 움직이는 팀 그 자체가 되기를 원했죠. 공격 상황에서는 측면에 있던 박지성과 설기현은 안쪽으로 들어가 수비 사이에 위치해 측면 수비를 끌어들여 공간을 더 만들게 했습니다. 그 빈 공간에 양 윙백이 전진해 크로스를 올릴 수도 있었고, 아니면 상대 미드필더 자원을 끌어들일 수도 있었죠. 상황에 따라 중원에 위치해 미드필더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고 측면 공격수를 커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김남일과 유상철 앞에 여유로운 빈 공간이 생기고 중거리 슛을 시도할 수도 있었죠. 실제로도 유상철 선수가 저 공간에 뛰어들어가 2002년 폴란드전 시원한 중거리골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양 윙백 이영표, 송종국이 올라가 있을 땐 유상철과 김남일이 뒤를 받쳐 밸런스를 유지했습니다. 그 공간을 또 수비 라인이 커버해서 거리를 유지했죠. 이제 수비로 가보겠습니다. 수비 상황에서는 사이드에 있던 윙백 송종국과 이영표가 내려와 5백으로 전환해서 수비했습니다. 가운데 홍명보를 제외한 미드필더와 수비수는 한 명씩 자기 지역 상대 선수를 밀착 마크하여 맨투맨 축구를 구사했습니다. 각자 한 명씩 대인 마크하는 수비 전술을 사용했죠. 혹여나 뚫리는 공간은 여유로운 다른 선수가 커버하고 홍명보가 제일 뒤에서 전체적인 커버를 하는 전술이었죠. 후방이 아닌 전방에서는 강도 높은 압박으로 돌탈취 시도와 상대가 올라오는 것을 지연시키면서 내려와 낮은 곳까지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홍명보가 제일 후방에서 지휘하며 커버하는 장면도 2002년 폴란드전에서 확인해볼 수 있죠. 물론 히딩크호에게도 약점은 있었습니다. 바로 체력이 갈린다는 건데, 공격 수비에 모든 선수가 쉴 새 없이 뛰어야 하는 이 전술에는 엄청난 체력 소모가 불가피했죠. 모든 선수들이 링거 수액을 맞으며 경기에 임했습니다. 특히 김태형 선수는 뼈가 부러지는 부상도 있었지만 경기에 출전할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수비 쪽에는 주축이 30대가 넘었는데 대체 자원이 없었습니다. 수비 시에도 맨투맨 전술 특성상 상대 선수를 계속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상대도 죽을 맛이지만 우리 선수들도 체력이 남아나질 않았어요. 그런데도 히딩크는 그 사람과는 다르게 시나리오 상황에 맞게 전술을 변경했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포지션에서 뛸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팀들과의 토너먼트 경기에서도 우리 시나리오대로 경기 진행이 안 될 시 선수 명단이 바뀌거나 포메이션 자체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전은 선제골 실점 후 4-3-3 포메이션으로 바꿔 더 공격적인 전술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역전승을 이뤄냈고, 이럴 수 있었던 이유는 앞서 말한 멀티플레이어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경기 통계도 살펴보면 당시 유럽의 강팀들 상대로도 좋은 수치들을 보여줬습니다. 16강 진출 후 유럽 강팀들과의 경기에서 우리나라 점유율은 굉장히 좋았는데 모든 경기에서 상대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여줬죠. 하지만 슈팅 수는 다음 단계로 진출할 때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월드컵 직전에도 적은 슈팅 수는 유럽 팀들과의 평가전에서 사람들은 근본적이고 어쩔 수 없는 기술적 수준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히딩크의 생각은 달랐었습니다. 월드컵 전 히딩크는 한국의 기술은 웬만한 유럽 선수보다 좋다, 체력과 정신력이 문제라고 진단했죠. 깊게 보면 우리나라 축구 컨셉을 체력 싸움 방향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히딩크가 부임 후 1년 반 동안 반 이상이 체력에 몰빵했죠. 특히 9월부터 1월까지는 오로지 체력으로 조졌다고 합니다. 월드컵 시작 직전까지 체력에 투자한 거죠.
체력이 돼야 전술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히딩크는 월드컵 전 평가전에선 프랑스, 체코 등 강팀들에게 0대5 대량 실점으로 패배하며 5대0이라는 별명의 경질론까지 나오는 비판이 있었지만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히딩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기존 한국팀에 깊이 존재해 있었던 선후배, 나이, 서열, 문화, 기존 체계부터 없애버린 다음 옆에서 관여하던 언론, 위상, 관계자 개무시 때려버리고 오로지 실력 기준의 선수 선발로 하나의 공동체 팀을 만들었죠. 게다가 체력을 바탕으로 유기적인 전술색을 입혀 약팀인 한국을 월드컵 4강 신화로 이끄는 등 역대 한국 감독 중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죠. 2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축구의 눈을 높여놓은 시기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일신으로 언급되고 있죠. 그 결과로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탄생했습니다. 히딩크는 월드컵 이후 이용표, 무명이었던 박지성을 데리고 본인 팀 네덜란드 PSV로 데려가면서 먼 훗날 한국의 레전드로 성장하게 된 거죠. 특히 여성 팬들에겐 이탈리아전 골든골을 넣은 안정환 선수와 진공청소기 별명을 얻은 김남일 선수가 엄청난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최고 성적을 내면서 대다수의 모든 선수가 스타 플레이어가 됐죠. 현재는 방송, 축구, 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보니 2026년 월드컵이 더 아쉽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2002년부터 2026년 대한민국 월드컵 감독들 중 히딩크호를 시작으로 당시 포메이션을 간단히 요약해봤습니다. 다음은 2006년 아드보카트호 2편 그리고 다양한 축구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